1-1의 2. 또 3-2. 또 없고. 자, 그러면 80쪽에 1-1의 2번 보겠습니다. 1-1의 2번 문제. 루트 3-2의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0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께서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선택사항.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를 정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 곱해가지고 풀지, 아니면 그냥 풀지. 여기서 x자로 곱해가지고 1이 남아야 되잖아. 그러지? 근데 와, 나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다 루트 3-2를 적고 1을 적어. 그 다음에 여기다 3 마이너스 루트 3을 적고 1을 적어. 그래서 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더하면 몇이죠? 더하면 1이죠. x의 계수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도 돼. 되면 잘 안 보이면 여기 이제 합차로 계산해가지고 정수 바꿔서 푸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루트 3-2의 x를 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첫 번째 식. 그럼 여기다 x를 주고 x 플러스 1이 두 번째 식. 그래서 첫 번째에서 x는 요거 는영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2죠. 두 번째에서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모 실수, 분모 유리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음. 3-2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내가 그 알려준 정석 플레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로 풀어볼게. 이건 3-2번은 먼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이거를 제곱을 한 식이 있고, 마이너스 3에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어.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 그냥 잘 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4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t라고. 그러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래서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1, t는 4 또는 t는 마이너스 1. 그런데 t가 원래는 누구야? t가 원래는 누굽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을 우리가 t라고 치환했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1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을 해결한 다음에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안에가 어떤 수가 있든 절대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면 그
그 결과는 0이거나 양수야. 그게 n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는 이거야. 근데 절대값을 해서 4가 되는 수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4여도 4로 나오고, 이 값이 4여도 4로 나오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3,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할 수 있겠지? 이런 방법이 하나. 또 다른 방법은 절대값이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였느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칼로 딱 자른다고 생각해. 그럼 두 도막으로 잘려지잖아. 그 중에서 첫 번째 도막은 여기는 안 본 사람은 다 아는 거지?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지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도막, 왼쪽이니까. 두 번째 도막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도막인데, 두 도막 중에 하나에다 등호를 넣어줘야 돼. 등호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하나를 여기다 넣어버려. 그럼 마이너스 몇 되니? 알맹이가 마이너스 1 되잖아. 음수되잖아. 그래서 알맹이가 음수되면 이 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야.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야. 그럼 보통은 더 큰 수 중에 가까운 수, 0에 가까운 수, 이런 걸 넣거든.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0 넣으면 1이죠. 1은 그냥 1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속이 양수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 요 식에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도 제곱을 해버려.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영향을 안 받아. 마이너스를 달든 플러스를 달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풀리고, 요 식이 마이너스를 달아. 근데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 x제곱 5x 떨어져 버리네. 그래서 x 플러스 이거 내일입니다. x 플러스 5. 그래서 x가 0하고 마이너스 5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게, 해가 나오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다. 범위를 벗어나니까 버리고 범위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얘는 원래 그냥 제곱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몇이죠?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인데 3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죠? 범위 벗어나는 건 누구죠? 마이너스 2는 버리고 3은 해. 그러면 에 또는 에. 그러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푸는 거고, 이쪽 방법은 우리가 그때 한번 적어놨잖아. 절대값 쏘기, 영인값 찾기,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 나누기, 각 범위에서 절대값을 정리해서 식 정리해서 해가 나오면 공통되는 거 찾기, 이걸 반복을 계속하면 어떤 절대값이든 답은 나와. 특히 이 방법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다 이 방법은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으로 익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내가 숙제를 안 내줬니? 연습 문제 못 갔구나. 판별식 못 갔니? 86조까지 했지 않니?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넓었군요. 87쪽을 했어야 되는데. 자, 87쪽입니다. 혹시 내일 우리 수업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 모르지? 숙제 내줘도 되는 거지? 조금만 내주세요. 다들 졸업식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다고 숙제 이제 많이 내줘도 된다고 막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안 했어요. 안 했어? 신은서님 방학했지? 안 했어? 은사했으면 내주려고 했는데 참게. 자, 거기 그 필수예제 5번은 뭐 거기 5번에 1번 봐주세요. 5번에 1번 다른 건 아니고요. 5번에 1번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식은 는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다항식, 2차 다항식,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제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제곱식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내가 는영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요걸 만약에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한다면 누구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는영이 있었다면 는영이 따라왔겠죠. 그러면 는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이 0 되는 값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겠죠. 맞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그 5번은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라는 거야. 거기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랑 완전제곱식이나 우리가 혼용해서 쓰거든. 중근이라는 말이나 혼용해서 쓰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는영이 없으면 다항식이니까 근을 못 구하고, 는영이 있으면 방정식이니까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는이 없을 때는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하고 는이 있을 때는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건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 뭐? 둘이 뭐해? 연애편지 쓰면 돼? 연애편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 1번은 그 완전제곱식 있잖아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에 이렇게 좀 적어놔 주세요. 근데 완전제곱식 이렇게 하고 방정식이면 중근, 그냥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D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면 돼. D는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항식인데 중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다항식인데 중근이라고. 그러니까 는영이 없는데 중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는영이 있는데 중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는영은 있냐 없냐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그냥 한 번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해. 2번에 별표 해주세요. 2번은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단골 손님이라는 얘기 한 적 있거든. 뭐 나머지 정리에서 그 3, 4짜리라든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있어. 뭐 항등식 문제에서 뭐
근데 이것도 거의 뭐 인기 스타야, 인기 스타. 이거는 한 시험 문제가 20문제 정도 나온다면 한 8번에서 12번 사이.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푸는 순서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2번 문제에서 여기에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가 밑줄 쫙 긋고요. 2번 그리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거 뭐냐? 항등식이죠. 항등식. 2번 이렇게 쓸까? 항등식. 항등식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잖아. 0K 플러스 0은 0꼴. 근데 이거는 두 번째로 사용을 해야 될 조건이다. 이거야. 두 번째.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쓰는 거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항상 중근. 항상 중근 있죠. 여기 밑줄 긋고 여기가 1번 D는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2번 문제는요.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느냐. 지금 조건이 두 개 있거든.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X에 관한 중근 조건이 있어. 그리고 여기 항상 중근은 누가 중근이란 얘기냐? X가 중근이란 얘기야. 문제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 X에 대한 X가 중근이란 얘기입니다. X가. 그래서 여러분이 중근을 쓸 때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 필요하고 항등식을 쓸 때는 K에 대한 내림차순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쓰느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먼저 써야 이 문제는 풀린다는 거야. 이 순서 바꿔버리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처럼 이거는 예문이니까 식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거든. 이거는 문제를 우리한테 줄 때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해줬잖아. 지훈이 내림차순 정리가 잘 돼 있단다.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막 이걸 섞어줘. 학생들 헷갈리라고 여기 정리만 안 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정리할 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이지? 이거부터 가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중근을 먼저 갑니다. X에 대한 중근. 그래서 여기서 짝수 공식 쓴다고 했죠. 짝수 공식 여기 2가 있으면 4분의 D라고 또는 D'이라고 쓰는 게 짝수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B' 제곱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 돼버리? 플러스 돼버리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B제곱 할 때 그럼 B제곱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이 그 다음 여기 봐봐. 내가 너희들이 항상 어떤 기준 문자로 정리를 할 때에는 X 두 개 있는 것, X 하나 있는 것, 없는 것들도 이렇게 가로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래 안 빼먹거든. 식에서는 절대 가로 안 해줘. 학생들 빼먹으라고 해.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래서 마이너스 AC 중근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2차 K를 기준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2차 떨어지고요. 어머나 A제곱도 떨어지네. 그 다음에 K가 하나 있는 건 하나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하나 있는 건 마이너스 2A만 있죠. 그 다음에 K가 없는 건 B-1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니까 A가 빵 해서 A 빵. 그 다음에 이고라고 적어야 돼. 이고 동시에 성립한다. 이고에 그 다음에 시험 B는 1이다. 이렇게 답을 풉니다. 그래서 거기 5-1의 2번 문제도 거기 보면
5-1의 이번 문제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 나오죠.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이제 좀 지나면 내가 보여줄 텐데 딱 이 형태가 자주 나와. 자주.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연습은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시간표 봐보고 내일 있으면 조금만 내고 없으면 연습 문제 해오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9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요. 2차 방정식 ax 제곱 bx 플러스 c는요. a가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 식이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로 갖는다. 그랬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외우고 계십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여러분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 근 있잖아. 근은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근은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근은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죠?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요? 양수. 그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리고 요 a 있잖아요. a. 최고 차항 계수는 분모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냐? 최고차항 계수는 분모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우는데 그 다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 외우는데 2차 방정식만 외우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 있고 3차 방정식이 있어. 먼저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d는 0.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씩 더하고 2개씩 곱해서 더하고 3개를 곱하고 4개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근이 2개 있으니까 둘이 그냥 더하고 곱하고 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근이 3개 있잖아. 3개. 그러니까 첫 번째가 3개를 더하고 하나씩. 그 다음에 2개씩 결합을 해. 2개씩. 2개씩 결합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개를 결합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식은 그는 뭘 달고 다닌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다녀. 그는 뭘 달고 다닌다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고요.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음은 곱하면 음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음수. 근각에서의 관계야.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깐다. 최고차항 계수는 분모에 깔립니다. 그리고 어떠냐? 그 다음 차수부터 하나 둘 셋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그래서 B, C, D 이게 3차 방정식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교육은 2차 방정식 시키고 3차 방정식 시키고 끝내. 그 이유는 뭐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원리 알겠지? 3차 방정식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문제를 내버려.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7은 0. 이건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겠지. 4근의 합은 몇일까? 4근의 합. 근 4개 있겠지? 그러면 4근의 합. 그러면 우리가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니? 그는 뭘 달고 다닌다?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최고차항 계수는 깐다. 몇입니까? 1. 그 다음에 3차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식에 내 근의 합은 3이야. 근을 각각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근 몇 차 방정식이든 근의 합은 다 찾을 수 있어. 근의 합. 4차 방정식 근이 4개 있고 5차 방정식 근이 5개 있고 6차 방정식 근이 6개 있겠지. 그걸 다 찾을 수 있어. 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할 건데 외울 때 근은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마이너스 왜 닫느냐? 근으로 식 세우면 x 알파, x 베타에서 앞에 마이너스 달고 온다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최고차항 계수는 분모에 깐다. 그 다음에 다음 차수부터 순서대로 나와. 하나, 둘, 셋. 그런데 4차 방정식은 봐봐. 근이 4개잖아. 2개씩 결합하려면 이게 몇 종류 나오냐? 6종류가 나와. 되게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안 내. 4차 방정식이나 4차 이상 넘어가면 뭐만 내느냐 하면 모든 근의 합 아니면 모든 근의 곱. 자, 이번에는 모든 근의 곱입니다. 모든 근의 곱. 모든 근의 곱. 근을 몇 개 곱했습니까? 4개 곱했습니다. 마이너스가 4번 곱해져요. 뭐니? 부호는? 플러스야 이거. 최고차항 계수는 몇이니? 최고차항 계수는 1이야. 그 다음에 봐봐라. 2차 방정식의 두 근.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니까 2개 곱하겠지. 상수가 2근의 곱이야. 3차 방정식은 어떠냐? 근이 3개니까 최대한 많이 곱하면 3개 곱하겠지. 상수가 분자야. 4차 방정식도 누가 분자냐? 상수가 분자야. 그래서 모든 근의 앞으로 여러분이 몇 차 방정식이든 모든 근의 합과 곱은 찾을 수 있어. 합과 곱. 식만 딱 보면 찾을 수 있어. 식 딱 보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근 몇 개 더해서 몇이네? 몇 개 곱해서 몇이네? 이건 금방 찾아.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로는 거기 90쪽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게 3차 방정식은 거기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가서 있는데 어디 있냐? 여기 126쪽. 12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한번 봐주세요. 네, 거짓말은 안 해. 126쪽에서 여기 보면 126쪽에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있죠?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울 때는 근은 마이너스를 달고 다닌다. 그래서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마마는 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부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부호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깔린다. 최고차항 계수는 무조건 깔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차항부터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가는 거야.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런 식으로 간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다시 90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왜 최고차항 계수는 깔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근을 알면 이제 아마 다들 잘 알겠지만 근을 알면 당연히 근으로 식을 세울 거 하잖아.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만 이 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식이잖아. 그러죠? 그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 식이나 근은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근이.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봐. x제곱 2차. 1차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상수는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의 알파 베타는 0. 바로 이 식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인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려고 했어. 우리가 항상 계수 비교를 할 때는 어딘가 하나는 똑같이 맞춰놓고 나머지를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는 2차항 계수가 1인데 여기는 2차항 계수가 누구니? a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a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돼서 둘이 같은 식이어야 돼. 같은 근을 갖느니까 같은 식이어야 되잖아. 2차끼리 같으니까 1차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다 해서 이 식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그냥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안 잡는단 말이야. 방정식은. 왜? 양변 나눠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1이야. 그런데 몇 차 방정식이든 최고차항 계수가 있으면 그걸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분모에 깔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외울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외웠지.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요 식을 또 외워. 이 식을 외웁니다. 이 식을 외우는데 이 식을 외울 때 한글로 외웁니다. 한글로. 거기에도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x 제곱 마이너스에 여기가 두 근을 뭐 했니? 두 근의 합. 여기는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앞으로 이렇게 식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한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근이 3하고 또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x-3에 x 플러스 7은 0이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둘이 더해. 둘이 더해서 마사. 둘이 곱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1.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은 0이야 라고 전개된 식으로 바로 풀어버려. 전개된 식으로 바로 그냥 이거 외워서 여기다 바로 풀어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외울 때는 한글로 외워야 돼. 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외우면 안 됩니다. 한글로 외워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근을 두 근이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 세워봐 막 이렇게 줘버리거든. 헷갈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합을 하고 곱을 해서 숫자를 찾고 숫자를 찾은 다음에 이 숫자로 식 세우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말로 외워라. 한국말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곱. 순서가 1차 상수 한글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3번은 별거 없고요. 3번은 인수분해 안 될 때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그건 뭐 별거 없고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4번 문제는요. 뭐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유형 개념 4번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개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한 근이 x는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2차 방정식 세워봐요.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만 주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 여기서 이렇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왔잖아?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때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 근의 공식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있잖아. 그래서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느냐인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느냐인데, 문제를 낼 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내가 x제곱 이거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x 알았어. 마이너스 2는요 1번 문제 2번 문제 나는 놀러 갈 테니까 여러분 풀어주세요. x제곱 2 플러스 루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는요 두 문제를 풀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